말은 말답게 글은 글답게 해야 되는데 말도 글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인터미디어 계신 분들 중에 자가격리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상황에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야. 영어 스피킹이 물 흐르듯이 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계속 뭐 턱턱 막히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정체기를 겪는 분들 보면은 어떤 느낌을 제가 좀 받냐면 리딩 많이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문제 풀고 네. 그럼 리딩 독해에 나온 글이 어때요? 우리 한국말도 책에 있는 문장은 어렵고 고급스럽고 정제돼 있고 말할 때랑 완전 다르죠. 말할 때랑 다르죠. 조 이런 말 안 쓰잖아. 예를 들어 이게 신문이라고 치고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잖아. 그 말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색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중급의 정체기를 겪는 사람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편하게 말을 하는 상황에서 너무 포멀하게 말을 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이걸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야. 주로 정보 전달형 글을 많이 읽었으면 매일 보고 듣고 회사 가서 이메일 쓰는 것이 그런 포멀한 것들이니 당연히 그걸 벗어나기 쉽지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린이 영어를 건너뛰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언어를 배우는 순서에 정면으로 배치된 행위를 한 거지. 말이 너무 포멀하고 쉽게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중급의 정체가 계속 오래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내가 그래서 말은 말답게 글은 글답게 해야 되는데 말도 글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인터미디어 계신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요즘 뭐 전기차 이슈가 많잖아요. 뭐 화재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전기차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대. 왜냐하면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든대.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래. 처음에 전기차 가격은 일반 휘발유보다 좀 더 비쌀 수 있잖아요. 정부 보조금 안 받고 이러면. 어떤 A라는 학습자가 이걸 어떻게 한 일이 최근에 있었냐 하면 유지비가 적게 드는 것을 lower running cost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고 또 환경 친화적인 것은 더 테크니컬하게 표현을 한 거야. 네. 보통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신문 같은 거 읽다 보면은 환경 친화적이면 eco-friendly, environment friendly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 단어조차도 되게 정제된 단어야. lower running cost 이것은 매우 테크니컬한 표현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기술적 표현이라는 거지. 회사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근데 이제 너무 이런 거에 인풋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영어가 이런 게 많은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러니까 말이 부자연스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쉽게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냥 솔직히 이렇게 하면 돼. Electric cars, 전기차 아니에요, 그죠? are cheaper, 더 싸다. to run, 운영하기가. 아니면 좀 어려운 단어 쓰면 maintain 쓰면 되는 거거든. Something is cheaper to ru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적어도 스포큰 영어에서 day-to-day conversation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거든. 근데 그것이 자유자재로 안 되는 중급 학습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내가 지난 한 7, 8년 동안 느낀 거예요. 매일 회사에서 보고서 하고 이러니까 딱딱한 영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왜? 어린이 영어, 청소년기에 쓰는 영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또 그런 분들이 특징이 미드 같은 걸 잘 못 봐요. 재미없다고. 재미없는 이유가 우선 스토리 자체가 그들의 문화, 컬처 때문에 재미없는 사람도 있고 안 들리니까 안 보는 거거든. 안 들리니까 영화 자막 보는 것도 자기에게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 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 전달형 글이나 청취만 자꾸 그게 심리적으로 편하니까 계속 그것만 보다 보면 말이 잘 안 늘어요. 말이.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가 이제 요즘 다시 뭐 유행이다 이러면 자가격리가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 안 해도 된다가 안 되는 사람이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이는 사실 단어 외우면은 mandatory, required 오히려 쉬울 수 있거든. 내가 그 어려운 단어가 오히려 쉽다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 네. 그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일부 학습자들이 자꾸 무슨 자가격리는 is not mandatory 이런 영어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원어민의 귀에 들으면은 어색할 수 있는 거지. 자리에 따라서 자가격리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상황에서 의무적인 것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더라고. You don't have to self quarantin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You don't have to self quarantine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넘대영 책도 그렇고 특히 김재호 영어야백에서 인칭대명사를 잘 써 이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 인칭대명사라는 게 뭐 용어가 거창해서 그렇지 별거 없어요. 그냥 you, they, we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you don't have to의 you를 그게 발화하는 습관이 평소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린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다 성인 영어만 한 거야. 어른이 돼서 점잖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 완곡어법이라는 것과 어린이 영어하고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배치될 수 있어. 완곡어법이라는 것은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라는 건데 지금 지호쌤이 얘기한 것은 고급스럽지 않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만 맞물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에둘러서 할 때는 내가 얘기하지만 I was hoping to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냥 진짜 원하면 I really want somethin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건 그런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생활 속에서의 영어, 그냥 가볍게 쭉쭉쭉쭉 내뱉는 영어를 그렇게 포멀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는데 가볍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즉 가볍게 하는 영어에 대한 인풋이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결국 자꾸 mandatory, 이런 required 이런 말이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야. 영어 스피킹이 물 흐르듯이 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계속 뭐 턱턱 막히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김재호라는 사람이라는 상상 스퀘어만 오직 유일한 솔루션이다 이 말까지는 아니지만 특히 중급에서 되게 허우적거리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솔직히 제 수업이나 제 책 이거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한번 각성을 해줘야 되거든. 그 각성 없이 계속 암기라든지 따라하고 뭐 쉐도잉 이런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중급의 정책이 하나가 뭐냐면은 말은 말답게 글은 글답게 해야 되는데 말도 글답게 하는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계속 프러스트레이션의 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똑같은 표현이라도 원어민하고 내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 100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안정된 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작업이 없이 그냥 좋은 표현만 픽업하고 메모라이즈 해가지고는 적어도 중급의 정식을 벗어나기 좀 힘들어. 무슨 위치나 이런 걸로 수식만 하고 하기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한 영어. 그런 영어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은 제 말을 명심하시고 원어민의 영어하고 내가 하는 영어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을 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거야. 그럼 원어민이 알아듣지.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러면은 원어민이 하는 말을 잘 관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그 영어 독립에다가 영상을 올렸더니만 영어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고루하지 않다. 뭐 칭찬이신 걸로 받아들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 철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요즘 영어를 가르치는 유튜브라든지 책을 쓰는 선생님들의 트렌드가 좀 트렌디하게 보이기 위해서 고리타분한 문법 용어를 안 쓴다든지 뭐 미국 현지 영어 뭐 이런 식을 뭐 부각시킨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영어 관찰이라는 게 이제 뭐 거창한 말인 것 같은데 딴 게 아니고 나도 원어민들하고 얘기하면 이것 봐라. 난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쟤는 다르게 얘기해. 똑같은 표현이야.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다수의 네이티브들이 쓰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를 인지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PD님이 주말에 부산에 다녀오셨어. 근데 저요 차 타고 운전해가지고 갔다 왔잖아 이러면 제가 PD님한테 와 엄청 힘들었겠다. 엄청 피곤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말로 그지? 그러면 제가 관찰한 거는 뭐냐면 그때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열에 9 뭐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열에 열이야. Oh, you must be tired. must be를 자꾸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왜 자꾸 나의 경험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특정 표현이 있는데 그걸 가르치는 건 되게 쉬워. 나도 솔직히 내 30대 초반에 강사 다 했잖아요. 나도 그때 그랬어. 이런 경험치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만 하는 거야 그냥. 좋은 표현에다 외워라. 그때 원어민들은 That sounds exhausting 이렇게 얘기해. 근데 봐봐. That sounds exhausting 이런 것이 되게 쉽게 느껴지거든. 네. 기초회화 체계도 있고 다 있어. 미대도 나오고. 그런데 그걸 오랜 세월 나는 원어민들이 저때 sounds라는 동사를 쓰는데 나는 안 쓴다 이런 인지를 안 하고 그동안 시간이 흘러온 거야.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요런 포인트들을 건드려 줘야 돼요. 그걸 건드려 주면은 말이 좀 수월해지는 경험을 해줘야 돼. 부드럽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사운드라는 게 내가 김주호 영어회화에서 얼마나 강조했어, 인강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쉽다. 뭐 어떤 제안을 했어. That sounds good. 이거는 외워서 그냥 굿하고 사운드가 버무려져 가지고 단순 암기의 영역이거든. 근데 응용의 영역으로 가는 사운드는 잘 못하는 거야. 내가 똑같은 표현이라도 원어민하고 내하고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 근데 그거 나 자랑 좀 할게. 그거의 차이를 가장 자주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나예요. 인강 들어보셨고 책 보셨잖아. 그 작업이 없이 그냥 좋은 표현만 픽업하고 메모라이즈 해가지고는 적어도 중급의 정식을 벗어나기 좀 힘들어. 그 과정이 있어야 돼. 최근에 또 이런 게 있었다. 어떤 헬스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야, 헬스 뭐가 재밌다고 하냐 이런더래. 그러면 헬스 뭐가 재밌다고 이러면 사운드라는 그 동사를 중심에 놓고 공통분모를 만드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자꾸 what's fun 이렇게 자꾸 영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영어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건 뭐냐면 해당 표현을 원어민이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건별로 내가 만들어서 하는 영어를 되게 오래 해온 거야. 중급은 안 돼. 기초회화는 그게 왜 좀 수월하냐 하면 기초는 봐봐. I'd like to 틀이 잡혀 있잖아. 근데 중급은 표현하고 싶은 표현이 다양해지잖아. 그런데 그 다양한 한국말들을 하나로 집결시킬 필요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 사운드로 써야 되거든. Health sounds boring to me. 게임 끝나거든. 보링 아니야. 보링을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거든. 지겨운이라고만 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운드하고 결합을 못 시키니까 자꾸 What is interesting about, What is fun about 이렇게만 영어를 하는 거야. 물론 그 영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고 자주자주 써먹을 수 있는 영어의 좀 안정성, 100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안정된 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something sounds 형용사, 이게 기능적으로 보면 기초회화 책에도 안 들어갈 만큼 쉬워. 근데 못 쓴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중급 때 sounds boring 쓰면 되잖아. 어떤 사람이 이제 저는 운동을 안 하면 뭐 기분이 안 좋다, 몸이 안 좋다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 사람들. If I don't exercise 이렇게밖에 못한다. 10명 줄 세워놓고 한번 시켜봐봐요. 근데 원어민이 When I skip exercise 스킵을 쓰는 거야. 그게 들으면 쉽지. 스킵을 스피킹으로 그 자리에서는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론 When I don't exercise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스킵을 잘 못 쓴 채 계속 소통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표현을 원어민하고 계속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문장이 짧아서 여러분 쉽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으면서 모든 게 메스업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문장으로 계속 하고 문장만 길어지고 괜히 독해 많이 해서 무슨 which나 이런 걸로 수식만 하고 이런 그 불편한 영어, 참 하기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도 불편한 영어, 그런 영어를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은 제 말을 명심하시고 저와 함께 상상속해가 공부하면 돼요. 진짜로. 이런 접근이 꼭 필요해. 이렇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워요. 석 달 단위, 한 달은 몰라. 석 달만 흘러가도 아까워. 자꾸 이렇게 시간 흘러보내지 마시고 빡세게 해야 돼요. 지금은 영어를 비효율적으로 엉뚱한 거 공부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이지. 매칭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김주호 영어야 집중적으로 연습한 다음에 드라마를 보면 각인의 정도가 좀 많이 다르거든. 쏙 박힌단 말이에요. 그 쏙 박히는 경험을 자주 해줘야 영어 스피킹이 늘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걸 짐작을 계속 때려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 영어 책 단행본으로 회화를 잘할 수 있을까 의심이랑 의구심은 적어도 김주호 영어의 시리즈는 하지 마세요. 장담합니다. 그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작업을 좀 하고 있냐면 책을 다 썼잖아요. 그죠? 쓰고 나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나도 이제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많이 등장하느냐, 표현이 이 책에 실리고 강조했던 게. 그러면 제 구동사 책 그 53페이지에 브레이크업 관련해서 보면 이런 예문이 있어요. I need you to break up into groups of three 이런 표현이 있어. I need you to break up into groups of three라고 해서 3명씩 조를 나눠라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게 최근에 봤던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거든. 여기에 거의
뭐 사실 이거는 또 아메리칸들이 많이 쓰니까 많이 걸렸겠지. 어쨌든 근데 그때 어떤 게 나왔냐면 I need you in groups of three. 똑같아요 그냥. So, I need you in groups of 3. One person in each group. Thank you. This is mine now. So, I need you in groups of 3. 브레이크 것만 없고 그냥 좀 더 직설적으로 I need you in groups of three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구동사책 53페이지 그 요약 2번의 첫 번째 문장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그 저희 Get Through라는 코너가 있거든. A가 B를 버텨내게 하다라고 비유적으로 Get Through가 쓰인 예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get 사람 through 상황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BTS 예문을 들었거든.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든 사람에게 야 BTS 노래 들으면서 하면은 이번 학기 힘들지만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럴 때 그 예문이 뭐냐면 Maybe BTS songs can get you through the rest of the semester 이런 예문이 있는데 요것도 똑같은 형태를 가진 게 역시 어디에 나왔냐면 얘도 아마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때 나온 걸 거예요. 거기에 That nurse, 간호사 아시죠? Got me through one of the hardest days of my life. That nurse got me through one of the hardest days of my life. That nurse got me through one of the hardest days of my life. That nurse, 그 간호사분이 got me through one of the hardest days of my life라고 해서 저 간호사분 덕분에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은 걸 보더라도 이렇게 얻어 걸릴 확률이 되게 높은 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만이 뭐냐면은 좀 자극적이고 시선 끌기용 이런 표현을 유튜버라든지 책 쓰는 사람들이 대표 문장으로 딱 썸네일 박아놓고 거기가 caught my eye 내 시선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클릭해서 보게 되고 와우 나 무슨 뭐 nail 뭐 해냈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표현 1년 360일 살아보세요. 그 표현 쓸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몰라 뭐 영어를 취미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 할 말 없어 솔직히. 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영어를 잘해보고 싶은 사람에게 많이 내 교재와 컨텐츠를 전수하고 싶어요. 진지하신 분들. 그래서 어쨌든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care for라는 게 이제 day 6에 있어요. care for. care for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사실 care for라는 게 이제 음식 같은 거 먹는 거 이런 걸 좀 드시겠어요? 뭐 이럴 때 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Would you care for some coffee or tea?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 커피나 차 좀 드시겠어요? 이런 표현이거든. 그런데 이게 괴짜지만 예쁜 걸이라는 또 있어 넷플릭스에. 내가 지금 미친 듯이 본다니까. 거기 보시면은 그냥 우주 이런 말도 없이 Care for a taste of my world-renowned baffles 이렇게 해서 그 world-renowned 이렇게 하는 건 그냥 과장어법이야.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야 이거 맛 좀 볼텨? 이런 말이거든. 그게 care for죠? 딱 나왔죠. Care for a taste of my world-renowned baffles? I'm not sure that combining words is always entirely necessary. For a taste of my world-renowned baffles? 그러니까 이게 음식 같은 거를 뭐 권유하거나 이거 좀 먹어볼래라거나 이럴 때 이게 딱 또 괴짜지만 예쁜 걸 2화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주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Care for a bite? Care for a Coke or something? Care for a drink? For a piece of chocolate? Chocolate? Boys care for a smoothie? 그 동사 use를 이용해 넌지시 필요성 말하기라는 그 데이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I could really use a cup of coffee. I could really use a cup of coffee라고 해서 그냥 나 커피 한 잔 마실래 이런 게 아니고 커피나 한 잔 했으면 싶네라고 해서 넌지시 필요성을 얘기할 때 I could use 명사나 I could use 동명사를 ing를 쓰거든. 그런데 거기 모델 example즈에 보면 I could use your help moving this desk라는 문장이 있어요. I could use your help moving this desk. 그래서 자기 혼자 이 그 책상 옮기기 힘에 붙이거든. 그러니까 도와줘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넌지시 눈치를 주는 거야. 이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나는 너의 도움을 use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완곡한 게 그런 의미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이게 표현이 발달해가지고 I could really use something and I could really use ing 하면 그런 뜻이 된 거거든. 그거는 어디에 나왔냐면 내가 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는가 보다. 어느 날 월터 형제들과 살게 됐다. 또 뉴스 보는 사람 또 의심한다 또. 저 사람은 월터 형제들만 봤나 봐. 이렇게. 아니야. 지금 많이 보고 있어. 근데 여기는 콜로라도라고 하는 그 1화에 나오는 건데 I could use your help. I could use your help coaching some of the younger kids. You know, could use your help
coaching some of the younger kids. Might look good on your college applications. You know, could use your help coaching some of the younger kids. 영거 키즈 코치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라는 완곡어법이야. Can you help me? 이건 좀 직설적이고. 근데 사실 can you help me 쓸 일이 더 많지, 솔직히 얘기하면. 하지만 I could really use your help ing 이거를 만약에 몰랐다고 생각해 봐봐. 모르는 상태에서 월터 형제를 봤으면 추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를 이게 그 매칭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김재호 영화야 데이 44 이걸 집중적으로 연습한 다음에 드라마를 보면 각인의 정도가 좀 많이 다르거든. 쏙 박힌단 말이야. 그 쏙 박히는 경험을 자주 해줘야 영어 스피킹이 늘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걸 짐작을 계속 때려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 아니 왜냐하면은 듣기는 그래 계승할 수 있다고 치자, 그죠? 근데 이게 그 어설프게 아는 걸 응용해서 쓸 수 있겠어? 못 쓰잖아.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인가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영어 책 단행본으로 회화를 잘할 수 있을까, 청취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나 의구심은 적어도 김재호 영화의 시리즈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 장담합니다. 여러분 뭐 방송 교재도 그런 게 많아요. 1년 매달 사보는 교재들 좋을 수 있는데 인도수가 많고 데일리로 자주 쓸 수 있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고, 부동산은 530페이지 주면 된다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집중적으로 한번 독파? 독파 플러스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런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 작업까지 해주면 한결 중급의 정체기를 뚫고 가기가 쉬워지거든. 그걸 꼭 좀 기억해 달라.